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돌싱녀로 돌아온 여성입니다.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말이 있죠. 아마 저를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맞아요.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최악의 남자와 결혼했고 결국은 이혼했죠.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 남편을 만났을 시기에 정신적으로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안정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고 그 밑에서 갈팡질팡하던 외동딸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럴 때 만난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됐어요. 젠틀하고 사람을 웃게 해주고 부드럽고 좋은 사람이다 싶었거든요. 그게 다 바람둥이가 지니는 특징인 줄도 모르고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남편에게 여자가 많았다는 사실도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그 전에는 콩깍지가 씌어서였는지 누가 그런 말을 해줘도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하곤 했거든요. 보고 싶은 대로만 볼 만큼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처음 시부모님과 만난 날 시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도 하고요. 예, 우리는 다른 거 안 바란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돼. 그거면 아무 필요 없어. 알았지? 솔직히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보는 자리인데 손주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당황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손이 귀한 집안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래서 네,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답했네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겼다고 그게 무조건 아들일 리도 없지만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노력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결혼 기간이 1년, 2년 넘어가도 애는 생기지 않았고 점점 답답하기도 답답하고 점점 조급해졌네요. 여보, 안 되겠어. 우리 병원 한번 가보자. 혹시 모르잖아. 나한테 문제라도 있으면 어떡해. 그럴 일 없어. 우리들 아직 젊잖아. 조금 더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봐도 안 늦어. 싫어. 나 솔직히 어머님 만날 때마다 매번 손주 이야기하는 거 너무 압박감 들고 스트레스야. 일단 가서 확인이나 해보자. 응? 결국 이런 상황에 못 이겨 남편은 난임병원에서 함께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 다 정상이었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문제가 없는데 애는 안 생기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시모가 저희 사생활에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 말이에요. 예, 너희 오늘 할 거지? 오늘 날이 좋단다. 오늘 해야 아들이 생긴대. 그러니까 잊지 말고 자정 넘기기 전에 해. 네, 알겠어요, 어머님. 시모는 관계를 가질 날짜까지 지정해주며 간섭했어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고 짜증도 났죠. 왜 시모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문제였죠. 오빠, 오늘 언제 들어올 거야? 선생님이 어제 오늘 둘 중 하루는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오빠 늦게 들어왔잖아. 애를 나 혼자 가질 수도 없는 거고 오빠가 좀 신경 써주면 안 돼? 아니, 약속이 있었던 걸 어떡하라고. 그리고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간 대로 하면 되지. 왜 아침부터 전화해서 난리야? 저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몇 번을 놓쳤으니까 그렇지. 오빠 어머님이 전화해서 우리 언제 합방해야 되는지 알려줄 정도야. 그 정도면 오빠도 빨리 애 낳고 끝내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약속을 깨고 갈 수는 없잖아. 우리 서로 귀찮게 굴지 말자. 애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난 내 생활도 중요해.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저라고 제 생활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남편과 다르게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오빠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우리 이제 아이 안 갖겠다고.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아이 갖고 싶진 않다고 오빠가 느끼는 그대로 얘기해. 그럼 되잖아. 그냥 무시해. 왜 나한테 그런 일을 떠넘기는 건데? 애가 안 생기는 게 내 탓도 아닌데 왜? 아, 그럼 그게 내 탓이야? 그런데 오빠 탓은 있지. 오빠가 이렇게 시간을 안 지켜주잖아. 의사 선생님이 정해준 시간도 안 지키는데 애를 만들 수 있긴 해? 이렇게 된 거 다 오빠 탓이니까 오빠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든지. 그러나 남편은 결국 시모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모는 애가 생기지 않는다며 또다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요. 너 젊었을 적에 문란하게 논 거 아니니? 네 과거야 내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애가 안 생기는 거 보면 네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 혹시 애 생겼다가 지우고 그러진 않았어? 정말 지독하게 모욕스러운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가가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문란? 그 말은 저한테 할 게 아니라 남편에게 해야 할 말이었어요.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남편은 여자가 엄청 많았더라고요. 지인들에게 알아보니 결혼하기 전에도 많은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했고요. 전혀 몰랐던 건 남편이 잘 속인 것도 있겠지만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걸 의심할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머님, 문란하다는 말은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한테 하셔야죠. 얼마 전에 남편이 업소 여자랑 바람피다가 저한테 들켰거든요. 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우리 아들이 뭐가? 너 화난다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지? 난 네 말 못 믿는다. 없는 말 지어내지 마. 못 믿으신다고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시모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남편이 쓴 거예요. 한 달 전에 바람피다 들켜서 저한테 쓴 각서요. 못 믿겠으면 아들 불러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시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부랴부랴 안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더라고요. 남편이 업소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준 사실, 만약 외도를 다시 저지른다면 저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한다는 약속까지 적혀 있었고 남편과 저의 지장이 찍혀 있었죠. 그걸 보고서야 시모는 얼굴을 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보고 문란하다고요? 그래요. 아드님이 참 문란하네요. 그런데 그런 남편도 참아주고 사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문란하다는 말을 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진짜 문란한 사람이 누군데? 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죄도 없는 며느리에게 폭언을 퍼붓는 시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았죠. 그리고 저희 애 안 생기는 이유 중 절반은 그이 때문이거든요. 의사가 날짜를 정해주면 뭐 하냐고요? 맨날 바쁘다고 늦게 와서 뻗어 자는데. 그 와중에 업소 여자랑 바람까지 피우고. 여튼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들한테나 잘 좀 하라고 하세요.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아들이 밖으로 돌아. 그게 다 네 탓이지 왜 우리 아들 탓이야? 결국 또 제 탓이네요. 그럼 영원히 저한테서는 손주 못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애는 포기하세요. 저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화해서 사생활 간섭하는 거 그만두세요. 소름 돋으니까요. 이 말에 시모는 신경질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당장 오라는 말에도 남편 놈은 느긋하게 등장했어요. 시모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너, 이 각서 내용이 진짜야? 남편 놈이 각서를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짓고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하더군요. 그거 와이프도 알아. 일회성 만남이었어. 완전 그냥 잠깐 스치는 인연이었다고.
그런 여자를 진심으로 만날 리가 없잖아. 진심이든 놀이든 너 이 짓거리 하느라고 이때까지 손주 만드는데 소홀했던 거야? 내가 손주 보고 싶다고 얼마나 말했니? 그런데 그거 하나 못하고 이딴 짓까지 저질러? 내가 너 때문에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 받아야 해. 왜요?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데? 각서 밝힌 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한테 또 무슨 소리 했어? 자기 엄마라고 무조건 편부터 들고 나서는 남편놈을 보면서 한심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님이 나더러 문란하게 놀아서 애 안 생기는 거냐고 묻길래 당신이 나보다 더 문란하다고 말해준 게 다야. 하도 안 믿으시길래 각서 보여드렸고. 그거 보시고는 부끄러우셨는지 당신한테 바로 연락하시던데? 그럼 이게 내가 잘못한 거야?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 말에 남편놈도 입을 꾹 다물고 저와 시모 눈치를 보더군요. 모르면서 남 탓하지 마. 그리고 당신이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 우리 애 가지는 걸로 집착 안 하기로. 당신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앞으로 손주 이야기할 거면 어머님이랑 당신 둘이서 이야기해. 나 빼고. 남편놈과 시모는 그 이후로 더는 손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 결혼 생활에 강한 회의감이 들었죠.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다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애를 가지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한 달 전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강하게 나가지 못한 이유 역시 그것 때문이었고요. 물론 일회성 만남이라며 남편이 손이 발이 되게 빌었으니 참고 넘어간 것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보다도 직업도 없는 상황에서 이혼까지 하고 나면 정말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참았던 건데 시모의 막말과 남편놈의 저런 행동까지 겹치니 도저히 더는 참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선 직장부터 다시 구했죠. 다행스럽게도 저번 직장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취직할 수 있었네요. 일을 다시 시작한 게 시모와 남편은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지만 더는 뭐라 말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그냥 놔두더라고요. 하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지만요. 그때부터는 정말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싶었네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분통 터지는 일이 있으면 이번에는 무조건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머리에 콕 박아놨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편과 시모는 딱히 간섭하지 않았고 평온한 시간이 흘렀어요. 둘에게서 눈을 돌리자 정말 평화롭고 좋았죠. 남편도 집에서는 제 눈치를 보기에 바빴고 일찍 집에 들어오려 애쓰더군요. 그런데 폭탄은 언제나 불시에 터지는 법인가 봐요. 어느 날 남편놈이 다른 언질도 없이 웬 갓난아기를 데리고 집에 왔으니까요.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보이는 어린 아이였어요. 아기를 보고 굳어있는데 남편이 툭 던지더군요. 나한테 동생 하나 있는 거 알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동생이라고 했죠. 어릴 때 찍었다던 가족 사진을 본 적은 있었는데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요. 시모와 남편 말로는 제멋대로 사는 자유인이라서 어릴 때 집을 나가 몇 해까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만큼 사고도 많이 쳤다고 들었고요. 들어는 봤지. 근데 아가씨가 집에 오신 거야? 집에 돌아온 건 아니고 이 애만 맡기고 다시 나갔어. 걔가 어릴 때부터 사고를 좀 치고 다니긴 했는데 이번에는 애를 낳아서 왔더라고.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키울 수 없으니까 엄마한테 키워달라고 데려왔더라고.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시모에게 맡겼다던 아이를 왜 여기 데려온 건지 솔직히 짐작이 갔지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결국 제일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가 동생네 아들을 우리 자식으로 키우라고 하셔서 데리고 왔어. 솔직히 애가 안 생기기도 하고 핏줄이 중요하다면 동생 자식이라도 나는 상관없어. 당신도 굳이 애한테 집착하고 싶지 않다며. 그럼 이 애를 우리 자식으로 키우면 좋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런 중대한 사항을 저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어떠한 상의도 없이 무턱대고 저지르는 건 아니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지금 당장 아기한테 필요한 물건도 없는 건 물론이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갓난아기면 일을 하면서 키울 수도 없잖아요. 취직한 지 반년 만에 다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 미치겠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남편과 함께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물론 따지러 간 거였죠.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신우 아이를 저희 아이로 키우라니요. 그럼 넌 애도 안 낳고 키우지도 않으면서 우리 집안 며느리로 편하게 있을 생각이었니? 너도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애 만드는 거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해놓고서는 너도 참 뻔뻔하기 그지없구나. 뻔뻔하다니.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생기면 낳을 거예요. 안 생기는 아이를 제가 어떻게 낳겠어요? 그러니 하는 말이야. 내가 너한테 애 낳아달라고 사정하지 않을 테니 이 아이라도 네 자식처럼 키워. 혹시 제가 임신이라도 하면 이 애는 어쩌고요? 걔도 내 핏줄이고 네 남편 핏줄이야. 너 내가 왜 이렇게 정이 없어? 자식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똑같아. 너도 좋잖아. 내가 더는 잔소리 안 하겠다는데. 물론 잔소리를 안 하면 좋긴 하죠. 하지만 그거랑은 다르잖아요.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 아닌가요? 자기들끼리만 상의하고는 통보한 건데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무슨 쇼핑하는 것 마냥 어떻게 그렇게 처리해요? 한숨도 나오고 완전 짜증나긴 했지만 애를 보니 또 불쌍하기도 하고. 하긴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미 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면 아마 절대로 이 애를 받지 않았겠죠. 하지만 일단 애가 들어설 기미가 없으니 우선은 애를 데리고 오긴 했어요. 아가씨는 언제쯤 집에 돌아올 것 같아? 나야 모르지. 그런데 애 낳고 도망갔는데 돌아올까? 돌아와서도 모르는 애 취급하겠지. 그냥 우리 애로 키우자. 나도 많이 도와줄게. 너도 애 많이 갖고 싶어 했잖아. 남편 말을 들으니 측은함도 들더군요. 그래도 동정심으로 이런 중대사를 결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3개월, 딱 3개월만 애를 키워볼게. 내 아이로 등록하는 건 그 뒤에 결정할 거야. 나도 이 이상은 양보 못해. 남편 놈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아이를 우리 아이로 서류상에 올리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그것만은 안 된다며 남편을 막아섰어요. 섣불리 행동했다가 피 볼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 놈은 애를 데려온 이후로 매일같이 난리를 치더군요. 이 애의 출생 신고를 우리 앞으로 해야 한다면서요. 어차피 우리가 키울 거면 우리 앞으로 출생 신고하는 게 맞아. 당신이 양보해주면 안 될까? 동생도 그러면 더 마음이 편할 테고. 그건 아니지. 내가 키울 생각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엄마라도 되면 나중에 아가씨가 애 원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가족이라고 이런 문제 섣불리 처리하면 나중에 피 보는 건 우리야.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어. 그런데 애 출생 신고도 여태 안 한 거야? 그럼 어떡하냐? 동생이 출생 신고를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밑으로는 절대 못 넣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부탁한 거잖아. 나는 당장이라도 내 아들로 등록하고 싶지만 어차피 당신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내 애가 아닌데 내 애로 등록하는 건 쉬운 일이야?
나한테는 큰일이라고. 일단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겨우 잠잠해졌죠. 그리고 그 이후로 딱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일이 터졌어요. 그때는 아이에게 정이 들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죠. 어버이날이라 시댁에 들렀는데 시부는 없더라고요. 시모 혼자 있었는데 시모는 급히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아이는 시댁에 남아 있었고 남편과 시모는 남편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시댁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벨이 울리더군요. 가족이라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올라왔을 텐데 벨을 누르는 게 이상해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모르는 남녀 2사람이 있더군요. 누구세요? 여기 김영자 씨 집 아닌가요? 저는 딸인데 오랜만에 집에 오는 거라. 김영자는 시모의 이름이었어요. 곧 들리는 딸이라는 말에 놀랐죠. 한 번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시모가 예전에 가족 사진이라며 보여주었던 사진 속 신우와 닮았더라고요. 물론 사진보다는 더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지만요. 깜짝 놀라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어머, 죄송해요.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온 신우는 제가 누구인지 궁금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아, 저희 초면이죠? 몇 년 전에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때 결혼식에 오지 못하셔서 얼굴은 못 봤을 거예요. 오빠랑 어머님은 잠깐 밖에 나가셨으니까 일단 안에서 기다리세요. 세상에, 이 오빠는 결혼하는데 나한테 연락도 안 했어? 죄송해요. 결혼식에 참석은 했어야 했는데 바빠서 참석을 못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보게 됐으니 된 거죠. 아마 1시간 이내로 가족들 올 테니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렇게 거실에 앉은 신우는 제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며 눈을 빛내더라고요. 그런데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몇 개월이에요? 오빠 아들 치고는 많이 얌전하네. 오빠 별로 안 닮았네요. 순간 뭐지? 싶었지만 혹시나 해서 신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며 슬쩍 물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는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번에 결혼하게 될 사람인데 부모님한테 인사시키려고 같이 내려왔어요. 어버이날이라 그간 못 뵀던 것도 있고. 신우의 말에 이 남자는 애 아빠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 자기 애라고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겠죠. 음료수라도 내드리기 위해 부엌으로 가는데 신우가 따라오더군요. 그래서 거실에 들리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신우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한테 맡긴 애 아빠가 이분이 아닌 거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신우가 펄쩍 뛰며 놀라서 반문하더군요. 이걸 모른 척 해줬어야 했나? 싶어서 다시 말했어요. 미안해요. 비밀인 거죠. 사실 2달 전에 저희도 급하게 애를 맡게 된 데다가 아가씨가 이렇게 다시 집을 찾을 줄 몰랐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저랑 아기는 나가 있을까요? 애 얼굴 보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제 아이라니요. 저는 아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제 몸을 좀 보세요. 저 아기가 아무리 많이 봐줘도 6개월밖에 안 돼 보이는데 제가 애 낳고 6개월밖에 안 된 산모처럼 보이세요? 신우는 아주 팔짝 뛰며 화를 내더군요. 하긴 저도 이상하긴 했어요.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산후에 몸무게가 빨리 빠지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신우는 굉장히 마른 타입이었어요. 배가 하나도 없이 홀쭉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런 소리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우리 오빠가 그래요? 아니면 엄마가? 2사람 다 저한테 데리고 와서는 신우가 애 낳고 갔다고 우리 보고 키우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애는 누구예요? 이 말에 신우가 더 크게 화를 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우리 엄마랑 오빠가
이 애를 제 애라고 말했다고요? 네, 제가 아이가 안 생기니 이 애를 우리 애로 키우라고. 그런데 아가씨 애가 아니면 얘는 누구 애죠? 신우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도어락이 열리며 남편과 시모가 들어왔습니다. 둘은 저와 신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네가 여기는 무슨 일이야? 오빠,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래서 이 집에 오기 싫었어. 멀쩡한 처녀를 유부녀로 만드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어릴 때는 그렇게 차별하면서 괴롭혀놓고 이제는 딸 자식 앞길까지 막으려고 작정하셨어요? 야, 그만해. 나가서 이야기해, 나가서. 됐어, 이거 나. 오빠야말로 정신 차려. 이 애가 내 애라고? 어디 내가 진짜로 애를 낳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라도 떼러 가볼까? 애를 낳았으면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라도 있겠지. 제발 그만 좀 해라.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그러지 않니? 나가서 둘이서 이야기해. 속 시끄럽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엄마야말로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이래서 집 나간 거야. 결혼할 남자 데리고 오랜만에 집에 왔더니 뭐? 내 애를 오빠한테 키워달라고 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신우의 악에 바친 소리에 시모와 남편놈 둘 다 사색이 되어서는 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게다가 신우의 이야기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애를 키우던 제게 의심의 불씨가 되었어요. 어머님, 여보, 그럼 이 애는 누구 애야? 나한테는 분명 아가씨가 낳은 아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아가씨 애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데려온 애야? 아버지 쪽 먼 친척이야. 우리도 가까운 사이는 아니야.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됐지. 왜 당신 동생이 낳은 아이라고 거짓말했어?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야 당신이 애를 봐줄 것 같아서. 아니야. 당신 지금 너무 이상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걸 거짓말하고 있잖아. 남편이 쩔쩔매며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걸 보며 이혼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신뢰가 깨진 남자에게 무슨 믿음이 더 들겠어요? 사실 아이가 남편과 닮지 않아서 이틀 전에 친자 검사를 신청해놨거든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데리고 온 아이일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신우가 이 애가 자기 애가 아니라고 할 때 이미 마음속으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애를 맡기려는 이유가 뭐야? 이번에 애 맡길 때도 나한테는 이런 방구 없이 어머님이랑 당신 둘이서 상의하고 나한테는 통보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통보 하나 할게. 우리 이혼하자. 당신네들 하는 정신 나간 행동들 더는 봐주기 힘들어. 여보, 무슨 이혼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애는 어떡하고. 당신이 있어서 애를 데려온 건데. 어떡하긴. 당신이랑 어머님이 키우면 되지. 데려온 사람들이 책임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혼하자는 말에 애는 어떻게 하냐는 말부터 하는 남편을 보며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한테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저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걸 보니 열불이 났죠. 그런데 그때 시모가 불난 집에 기름을 확확 때려 넣더라고요. 그래, 헤어져라. 차라리 이혼해. 애도 못 낳는 년 여태껏 가족으로 받아줬는데 이제는 필요 없지. 이 애가 있으면 우리도 너 같은 년 필요 없어. 허, 저야말로 그쪽 집안 인간들 필요 없거든요.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애를 데려와서 저한테 키우라고 한 것도 충분히 수상하고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 애를 데려온 거야? 혹시 혼외자 아니야? 아니야. 사람 말을 왜 그렇게 못 믿어? 그리고 더는 그 이야기 하지 마. 나도 이야기 안 하고 싶거든. 아, 됐어. 다 됐으니까 헤어지자. 나도 이딴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아. 당신 바람 피운 이야기 들어서 뭐 하겠어? 그렇게 그 아이를 시댁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대화하기를 꺼리는 건지 마주치기가 싫은 건지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았죠.
솔직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얼굴 마주하면 고성과 주먹이 오갈 것 같았거든요. 그저 친자 확인 검사 결과만 기다렸죠. 그 결과만 나오면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바로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폰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급하게 연락은 해야 하는데 폰은 없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집에 있던 컴퓨터로 카톡을 연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의 컴퓨터라 그런지 남편의 카톡 창이 자동으로 뜨더군요. 잠금 모드라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단순하게도 0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남편의 카톡을 탐방하다가 원무과라는 이름을 보게 되었어요. 보통은 원무과 누구누구 이렇게 적어 놓아야 하는데 그냥 원무과라고만 적힌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카톡을 열었다가 기겁할 뻔했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통상적인 직원 간의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만들어둔 이름이더라고요. 그 원무과는 남편의 상간녀였고요. 대화 내역은 1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냈다. 너와 함께 계속 있고 싶었다. 그리고 차마 설명할 수 없을 만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까지 확인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대화가 이어진 지 반년도 안 되었을 때였어요. 상간녀가 대형 폭탄을 터뜨렸더군요. 아이가 생겼다고요. 이 대목에서 확신했죠. 이 아이가 바로 제가 키우고 있던 그 아이라는 걸. 시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민하는 상간녀에게 남편놈이 의외의 제안을 하는 걸 봤네요. 나 어떡하지? 애가 생겼어. 당신 아이야. 벌써 4개월이래. 진정해. 병원은 갔다 왔어? 응. 그런데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잖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해? 애를 지워야 하나? 혹시 애기 성별은 뭐야? 아들이래. 그런데 나는 아들, 딸 상관없어. 그냥 너무 무섭고 만삭되면 숨기지도 못할 텐데. 그렇게 대화가 한번 끊어졌다가 다음 날 다시 대화가 이어졌어요. 애 낳는 거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애랑 나 사이 친자 검사 확인되면 우리가 애 데려갈게. 엄마와 이야기는 다 됐거든. 대가로 5천만 원. 애 낳기 전에 2,500, 애 낳고 2,500. 네가 감당하기 힘들면 우리한테 넘기는 게 어때? 애를 두고 거래를 했더군요. 애가 7개월이 돼서 배를 가릴 수 없자 남편놈이 2,500만 원을 보냈더군요. 남편놈도 망할 인간이지만 이 여자도 정신 나간 건 똑같아 보였어요. 와, 똑같은 인간들끼리 만나서 개수작 떨고 정작 피해는 저 혼자 입은 꼴이죠. 그렇게 열받아가면서 글을 넘기는데 애가 태어난 시점이더군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99.99%. 친자가 확실했어요. 그걸 확인한 후 또 돈을 그 여자에게 보냈더군요. 남편의 혼외자가 확실한 상황이었죠. 제가 한 친자 검사 따위는 확인할 필요도 없었네요. 진짜 화도 나는데 너무 허망하더군요. 이런 꼴을 보자고 결혼을 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화내고 나서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되어서 우편이 하나 날아왔어요. 친자 검사 보냈던 곳에서 날아온 우편이었죠. 확인할 필요도 없었지만 수고가 아까워 봉투를 열었고 또 한 번 놀랐네요. 멍하니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제가 한 친자 검사에서는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더라고요. 남편의 머리카락과 아이의 머리카락을 함께 보냈었거든요. 잘못될 리는 없었죠. 그런데 결과는 상간녀가 보내준 검사와 정반대니 놀랄 수밖에요. 남편놈이 자기 자식도 아닌 애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순식간에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 너도 뒤통수 한 대 맞아봐라. 그 심정으로 검사 결과를 숨기고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이혼 판결이 났죠. 애도 없고 짧은 결혼 기간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일찍 판결이 났네요. 이혼 소송 동안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려는 시모가 보고 있었고 남편 놈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상간녀 집에 갔나 싶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이혼하고 나면 그 여자랑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낌새가 없으니 이상했죠. 그래도 뭐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했고 이제 알바겠어요? 이혼 소송 중이니 둘 다 자제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 놈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도 전부터 아이를 자기 자식이라고 출생신고를 했더군요. 저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그게 남편에게 악수가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라며 출생신고하는 남편 놈을 보며 속으로 한참을 비웃었네요. 자기 앞날을 모르고 행복에 겨워하는 웃긴 놈이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놈을 더 열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요. 그때 그 상간녀가 보냈다던 친자검사 결과지가 생각났어요. 상간녀는 진짜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잡고 흔들기로 했어요. 남편 놈에게 상간녀의 위자료 비용을 받은 다음 날, 남편의 상간녀에게 연락을 했었거든요. 이제 용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전화를 받자마자 상간녀는 뾰족하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 그 애가 남편 애가 아닌 거 알아요. 저도 친자검사 했거든요. 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만 전해져 왔어요. 긴장한 모양이더라고요. 절로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아직 이혼 판결은 안 났는데 판결 나고 다음날 그 사람한테 선물로 검사 결과지 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간녀가 애를 데리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도 받아먹었고 위자료까지 대신 내줬는데 알고 보니 남편 자식이 아니라면 맞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전에 애 데리고 도망가는 게 낫지. 그런데 그 상간녀는 생각보다도 더 나쁜 년이었더라고요. 이혼 판결이 나고 전 남편 놈은 저희 신혼집을 제2의 신혼집으로 만들기 위해 와 있었어요. 저는 짐을 싸서 이제 막 나가려는 참이었고요. 그런데 전 남편 놈만 보이고 상간녀가 보이지 않자 싱긋 웃으며 물었죠. 이 집에 새로 들어올 분은 같이 안 왔나 봐? 당신이 신경 쓸 일은 아니지. 어차피 남남이고 넌 나갈 사람인데 궁금할 게 뭐가 있어? 그건 그렇지. 근데 아쉽다. 둘이 같이 있을 때 보면 좋았을 텐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남편에게 서류를 한 장 내밀었어요. 자, 내 마지막 선물이야. 그래도 이건 알려주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내민 서류 봉투를 슬쩍 보더니 전 남편이 그걸 받아갔어요. 이혼하는 마당에 선물은 무슨. 그러지 않아도 전 남편 놈 기분은 그리 좋지 않은 상태였죠. 왜냐면 유책 배우자가 되면서 위자료를 개원해야 했거든요.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했는데 그것도 전 남편이 내줬더라고요. 돈이 2배로 들었으니 기분이 더러울 법했죠. 기분 더러워 보이네? 근데 어쩌지? 그거 보고 나면 기분이 더 더러울 텐데. 기분이 안 좋은데 왜 선물이야? 이거 뭔데? 기분은 더럽지만 지금 모르면 나중에 더 기분 더러울 만한 거지. 지금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주는 거야. 그냥 숨겨도 되는데 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 마지막 배려지. 전 남편 놈이 서류를 꺼내 읽는데 눈이 완전 동그래지더군요. 이게 뭔데? 친자검사? 누구랑 누구를 검사한 거야? 부모 자식이 아니라고 나온 건데
설마. 전 남편 놈 얼굴이 슬슬 경악으로 바뀌더군요. 그걸 보는데 즐거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너랑 네가 데려온 아이. 솔직히 애 데려왔을 때부터 네 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몰래 두 사람 머리카락 보내서 검사했거든. 근데 짜잔. 축하해. 너 아빠 아니래. 너도 좋지? 애가 없잖아. 이게 진짜 나랑 애기 거라고? 너 거짓말이지? 이거 장난치는 거잖아.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가. 정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지 그래? 근데 너 어떡하냐? 걔 벌써 네 아들로 출생신고하지 않았어? 어쩌냐? 뻐꾸기 새끼 열심히 키우게 생겼네. 전 남편 놈을 보며 비웃으며 말했더니 너무 놀랐는지 눈동자가 떨리더군요.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내가 확인 벌써 다 했다고. 친자 검사 결과도 받았는데. 그거야 알 수 없지. 그 여자가 너랑만 바람 피웠을까? 다른 남자도 있었으면 그 남자랑 애 친자 검사한 결과를 너한테 보냈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런데 그 여자 오늘 왜 안 왔어? 이 말에 전 남편 놈이 부들부들 떨며 그대로 나가버리더군요. 딱 보니 다시 검사하러 가는 모양이었죠. 급한 뒤통수가 딱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한 달쯤 뒤부터 전 남편 놈이 사람을 하나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애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상간녀를 찾아갔는데 상간녀는 이미 튄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애까지 버리고요. 솔직히 그 여자가 애는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쁜 인간은 년이든 놈이든 똑같이 나쁘더라고요. 뭐든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야 하나요? 하긴 5천만 원이나 받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비까지 전 남편 놈이 대신 내줬는데 들키면 큰일 나겠다 싶었겠죠. 그렇게 상간녀는 도망가고 전 남편 놈은 그런 상간녀 쫓아서 미친놈처럼 돌아다니고 우습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도 상간녀에게 당했다는 말도 못하는 처지였죠. 아마 전 시모에게도 이야기 안 한 모양이었어요. 전 시모가 전 남편 놈 이상 행동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거 보면요. 혼이 빠진 전 남편 놈 때문에 전 시모가 찾아온 건 이혼하고 2달쯤 뒤였어요. 전 시모가 고급 유모차에 애를 태워서는 회사까지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설마 저를 보러 왔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붙잡으며 잠깐 이야기라도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이제 저랑은 남남이신데 할 말이 남은 것도 아닐 것 같고. 너 곱게 헤어진 줄 알았더니 또 무슨 수작이야? 왜 우리 아들을 못 살게 굴어? 이번엔 무슨 말을 했길래 애가 혼이 다 빠져서 난리야? 혼이 다 빠졌어요? 하긴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그거 제가 그런 거 아닌데 왜 저한테 오셨어요? 수작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건데. 하긴 꼴을 보니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내가 뭘 몰라?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 했는지 당장 말해. 너 아니면 우리 집에 이렇게 난리가 날 일이 없어. 시모가 애지중지 보살피는 애를 보고 웃으며 말했죠. 아드님이 말 안 한 걸 제가 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듣고 싶다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애지중지 고이 모시고 다니는 그 아이요. 남편의 아니에요. 당신 손주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친자 검사 결과까지 다 봤는데. 그 여자가 보내준 결과죠. 직접 가서 한 건 아니잖아요. 친아빠랑 애 검사해서 결과 나온 거 보내면 이쪽에서는 모르잖아요. 검사 결과가 다를 리가 없어. 그 여자가 우리 아들 애라고. 너 설마 우리 아들하고 다시 합치고 싶어서 그딴 거짓말로 애 들쑤셨어? 제가 왜요? 끔찍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거짓말로 들쑤시다뇨? 진짜 거짓말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님도 불쌍하시네요. 잘나신 아드님도 그 애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여자 찾는 거잖아요. 그 여자 잡으려고. 그래야 애를 다시 돌려주든 뭘 하든 할 거니까. 이 말에 시모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하긴 제 손주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 며느리에게도 지 아들 상간녀 애를 키우라고 했겠죠. 그토록 그 애가 소중했으니 저하고 남편을 이혼하도록 만들었던 거겠고요. 일그러지는 표정을 보면서 전 시모 가슴에 못 박는 말 하나 더 해줬네요. 그나저나 아주머니 아들도 이참에 병원 다시 가봐야겠어요. 이혼할 때 보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온갖 여자 다 건들고 다녔던데 누구 하나 그 사람 애를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여태 애가 안 생긴 게 제 탓이 아니라 당신 아들 탓이었나 봐요.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어. 얘가 내 손주가 아니라니. 그럼 난 여태껏 왜? 시모가 급하게 전화기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해요. 바쁜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뻔해 보였죠. 왜요? 바쁘시대요? 돈 들고 도망간 여자 찾느라 바쁜가 보네요. 그냥 이따가 전화한다고 하세요. 시모가 이 말에 한껏 째려보더니 전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얘가 내 손주가 아니라는 말 진짜니? 진짜야? 너 다시 검사해본 거 맞아? 이 애가 정말 네 새끼가 아니야?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열받았거든요. 더 이상 그 이야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럼 이 애는 어쩌니? 네 자식이 아닌데 내가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저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자고요. 여자를 잡아야 애를 돌려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엄마까지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굴까봐 말 안 한 거 모르겠어요? 이놈아! 여보세요? 전 남편 놈은 전 시모의 전화를 그렇게 매몰차게 끊어버렸어요. 하긴 급한 일은 따로 있는데 시모에게 신경 쓸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시모는 끊어진 전화를 붙들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더군요. 정말 그 짧은 통화에 완전히 폭삭 늙어버렸더라고요.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갓난쟁이 데리고 와서 출생신고 우리 앞으로 하자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으면 진짜 완전 코 꿰일 뻔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혼 소송 중에 벌써 자기 자식으로 올린 것 같은데? 뭐 알아서 잘하겠죠.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괘씸하고 용서 안 되는 인간들의 끝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사라진 상간녀나 잘 찾아보세요. 위자료에 애 넘기는 값으로 6천만 원을 넘게 쓰도록 만들었는데 한 푼이라도 건지려면 여자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애도 그 여자한테 넘겨주려면 말이에요.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어요. 한마디라도 쏘아붙이고 싶겠지만 그럴 수 있는 정신도 없나 보더라고요. 하기야 아이와 상간녀 생각으로 온통 가득할 테니 말이에요. 그런 시모를 놔두고 혼자 나왔네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이 여자를 찾지도 못하고 애도 여전히 키우고 있다더군요. 생각 외로 기른정이 컸나 싶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고요. 이 아이를 받아올 때 준 돈 5천만 원을 그 여자에게 되돌려 받으려면 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알기로는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건넨 돈은 못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그들만이 알겠죠. 그것도 그 여자가 잡혀야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여자는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건 전 남편과 시모겠죠. 저야 그 인간들이 더 고통받도록 그 여자를 못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지만요. 글을 쓰고 나니 속이 더 후련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완료형이지만 그 인간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인 고통.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